김소령이 처음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 김태식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15살 소령이는 체육대회에서 남학생들을 제치고 1등을 했던 그날 집으로 돌아와 상기된 얼굴로 말했죠. 아빠, 나 군인 될래요. 하지만 김태식은 단호했습니다. 딸이 가져온 상장을 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죠. 딸은 별을 달 수 없다. 꿈 깨라. 그 말 한마디가 소령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왜 딸은 안 되는 건지,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그저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며 화만 냈습니다. 소령이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다음 날부터는 더욱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뛰어 올랐고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빨리 달렸죠. 체력 검정에서는 항상 만점이었고 판단력을 요하는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령이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꿈만큼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소령이의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별을 달 수 없다. 그 말이 소령이에게는 도전장처럼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여자도 충분히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김소령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지 10년이 흘렀을 때 아버지 김태식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은 김소령은 훈련 중이던 부대에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김소령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죠. 평생 강인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령아. 김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말하지 않은 게 있다. 김소령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토록 크고 단단했던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작고 차가울 줄은 몰랐죠. 너도 알겠지만 내 어머니는, 내 할머니는 여군이었단다. 김태식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 힘든 길을 혼자 감당하다. 집을 버렸지. 난 엄마 없이 자랐고 그래서 너한테도 두려웠던 거야. 김소령은 처음 듣는 할머니 이야기에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태식이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절대 너는 포기하지 마라. 너는 다르다. 너는 할머니보다 아빠보다 강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김소령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김소령은 더욱 맹렬하게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다르다. 특수부대 선발 지원서를 제출하는 날, 김소령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군 최초의 특수부대 지원이라는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각오가 단단했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합격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성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고, 오히려 더 혹독한 시선을 받아야 했죠. 여자가 왜 여기 있냐는 시선들, 어차피 떨어질 텐데라는 수군거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부터 밤늦은 전술 교육까지 매 순간을 죽을 각오로 버텼죠. 폭발물 처리 훈련에서는 남성 교관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했고 강화작전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김소령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다르다는 그 말이 김소령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었죠. 리더십 평가에서 김소령은 특히 뛰어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팀원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한 상황 판단 능력이 교관들을 놀라게 했죠. 저 여군은 정말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합격 발표 날, 김소령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여군 최초의 특수부대 선발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특수부대에서 몇 년을 보낸 후 김소령은 마침내 원스타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군 최초의 특수부대 원스타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급식을 앞두고 받은 긴 휴가는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소령은 평상복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시내의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간소한 청바지에 모자를 눌러 쓴 그녀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시민과 다를 바 없었죠. 오랜만에 휴식이라 그런지 표정도 한결 편안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몇 명의 남성들이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떠들며 들어왔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팔 험악해 보이는 인상의 조폭들이었죠. 야, 이봐. 그들 중 한 명이 김소령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앉던 자리야. 비키라고. 김소령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김소령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여자 주제에 뭘 그렇게 째려봐? 다른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딱 봐도 군인 아니야. 그냥 순순히 비켜. 아가씨, 우리 말 안 들려? 세 번째 남성이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위협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는 해야지.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식당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김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죠. 오른손이 천천히 식탁 아래로 향했고 왼쪽 무릎이 미세하게 전투 자세로 접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몸에 밴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김소령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 말도 안 해? 벙어리야? 한 명이 더욱 거칠게 말했죠. 우리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나? 김소령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상시 온화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특수부대에서 적을 마주할 때의 그 날카로운 시선이 나타났죠. 가족들도 김소령의 변화를 감지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말 듣고 있어? 조폭 중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김소령의 오른손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무기를 잡을 때의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김소령의 가족들은 그녀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체격과 걸음걸이에서 군인의 기운이 느껴졌죠. 육군 대령 이강훈이었습니다. 이강훈은 천천히 조폭들에게 다가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한 위압감이 있었죠.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조폭들이 고개를 돌려 이강훈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입한 이 남성이 누구인지 의아해했죠.
이강훈의 개입으로 상황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은 처음에는 이강훈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단단한 체격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죠. 뭐야, 너도 이 여자 편이야? 조폭 중 한 명이 이강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꺼져. 하지만 이강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뭔 소리야? 조폭들의 표정이 점점 의아해졌습니다. 이강훈이 김소령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군 최초 특수부대 원스타 김소령 장군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죠. 장군? 한 명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설마, 진짜야? 다른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맞잖아. 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소령 장군님, 특전사 출신, 포상만 수십 개. 조폭들은 이제 김소령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평범해 보였던 그 여성이 사실은 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군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다리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씩 허리를 구부리기 시작했죠. 김소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수년간 쌓인 군인의 위험이 느껴졌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조폭들은 김소령의 위압감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거칠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김소령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해. 그리고 떠나.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고한 의지와 군인으로서의 권위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죠. 특수부대에서 생사를 오가는 작전들을 지휘해온 그녀의 경험이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조폭들이 연달아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봐서가 아닙니다. 김소령이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계급이나 신분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겁니다. 조폭들은 김소령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소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조폭들은 뒷걸음질치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꼬리를 내린 개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죠. 김소령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김소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다시 자리에 앉았죠.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김소령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까의 일이 불쾌하긴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김소령은 문득 아버지 김태식을 떠올렸습니다. 딸은 별을 달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아버지는 딸을 무시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힘든 길을 걷지 않았으면 했던 거였죠. 아버지, 김소령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은 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군인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계급장에 달린 별 하나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진짜 별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수많은 편견과 싸우며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든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김소령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여전히 군인일 것이고 후배들에게는 길을 보여주는 든든한 선배가 될 것이었죠.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5분 후에는 도망쳤던 오늘의 일처럼 편견은 진실 앞에서 언제나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김소령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 앞에서는 성별이나 편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도 그 별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